배우가 되고 싶은 시한부 청춘 이다음. 그리고 아버지의 유작 하얀 사랑을 리메이크하려는 감독 이재하. 이다음은 특유의 해석과 강렬한 감정 연기로 오디션장을 휘어잡고 그 연기 너머 삶의 절박함에 이재하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녀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도 이재하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죽지 마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꿔놓습니다. 죽지 마요 그 말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현실 앞에서 배우라는 꿈 하나만을 붙든 시한부 청춘. 그리고 그 마음에 서서히 감흥하기 시작한 냉정한 감독. 두 사람은 지금 같은 영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일지 모를 인생작을 위해 이제 빠르게 다음 예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차 오디션이 끝난 뒤 이다음은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아무런 연락이 없는 시간은 그녀의 가슴을 서서히 짓눌러 갑니다. 스마트폰을 붙들고 잠드는 밤, 알람 소리에 번번이 실망하며 깨는 새벽. 주방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메시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늘 조용했죠. 역시 안 됐구나.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 뒤에 조용히 눈물이 맺힙니다. 3번이나 영상을 다시 찍어 올리고 10여 번은 넘게 대사를 연습했던 이다음. 그녀는 오디션장에선 누구보다 당당했지만 돌아오는 길목에서는 또 한 번 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번째 날 아침. 이다음은 휴대폰을 충전기에서 떼어내려다 알 수 없는 번호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울리는 메시지 하나. 이다음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하얀 사랑 리메이크의 규원 역으로 캐스팅되셨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이다음은 스피커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음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이다음 씨 규원 역은 당신이에요. 이제 영화 함께 시작하죠. 그 말에 그녀는 말없이 입을 막습니다. 억누르려 해도 눈물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녀에겐 사치였고 무대 위는 늘 남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배우 이다음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카메라가 켜지기 전 진짜 인생의 첫 신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다음이 하얀 사랑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은 곧장 연예계 일부 제작진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한 사람에게는 모욕과 굴욕의 소식으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최서영.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자랑하는 스타였죠.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규원 역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미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니저의 한 통의 보고 감독님이 무명 신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답니다. 이름은 이다음이라고 해요. 시한부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명이 시한부라는 이유로 감성팔이 캐스팅?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뒤 매니저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승원에게 전화해. 내가 이 작품 빠질지 말지 지금부터는 내 조건이야. 최서영은 스스로를 규원이라는 인물과 동기화시켜 왔습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 연기를 통해 풀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했죠. 그런 그녀에게 이다음의 캐스팅은 예술적 배신이자 업계에 대한 모독처럼 다가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작진 회의실. 부승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미 서영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약서상의 우선 협상 조항을 꺼내들었습니다. 캐스팅 1순위는 저였고 제가 거절한 기록도 없죠. 그런데 무명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주연이라고요? 이건 아니죠. 그 순간부터 이다음 하차설이라는 키워드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무명 배우 병원 입원설? 캐스팅 무효. 감독 교체설까지 하얀 사랑 제작 무산되나? 제작 현장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이다음은 하루아침에 논란의 중심으로 몰리고 촬영을 앞둔 제작진은 혼란에 빠지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이다음. 오디션 통과의 기쁨도 채 느끼지 못한 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병원 진료 일정을 당깁니다. 촬영 전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그녀는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면 영화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또 누군가와 맞서 싸우기엔
그녀의 시간은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조용히 배우라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감독 이재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미 완성된 스타 상업적 안전판이 보장된 최서영. 다른 한쪽은 당장 내일이 두려운 시한부 배우 이다음. 제작자 부승원은 현실을 직시하자며 말합니다. 하얀 사랑은 모험할 여유가 없는 작품이야. 너도 알잖아. 당장 투자처에선 이미 최서영 쪽으로 브리핑 다 끝났다고. 심지어 영화사 내부에서도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이다음은 감정선은 좋은데 체력이 불안하잖아요. 지금 캐스팅 발표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재하는 어느새 회의 자리에서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마음속 계산기를 꺼내고 숫자를 맞춰가는 듯. 하지만 그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부러 조용한 시간에 한쪽 구석 리허설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혹은 운명처럼 그 장면을 마주하게 되죠. 이다음. 낡은 벽에 기대어 혼자 독백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이 봄날의 햇살만큼은 조금만 더 오래 당신 곁에 있었으면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결은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배우였습니다. 어떤 무대보다 간절했고 어떤 스타보다 단단한 감정이었죠. 이재하는 그 장면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 결국 눈을 감고 중얼입니다. 난 배우를 믿고 싶다. 다음 날 부승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리하자. 뭐라고? 이다음으로 간다. 배우를 캐스팅하는 일은 진심이 앞서야 하잖아. 그의 선언은 파장을 불러옵니다. 투자자 몇몇이 발을 빼고 제작 일정이 흔들릴 조짐까지 보이지만 그는 끝까지 목소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왜 찍는지를 아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재하는 이다음에게 조용히 전화를 겁니다. 시작해요. 우리 영화. 이다음에게는 기뻐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얀 사랑의 주연으로 확정된 지 며칠, 첫 리딩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갑작스런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의사는 말합니다. 면역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간 기능 수치도 흔들리고 있고요.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현장을 맡고 있던 조 감독은 바로 이재하 감독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말. 감독님 이다음 씨가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제작진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촬영 스케줄은 이미 빠듯하게 짜여 있었고 리딩 날짜와 프레핑 일정도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이다음 하차설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투자사 쪽 관계자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영화 못 찍습니다. 그날 밤 이다음은 병실 침대에 누워 혼자 작은 독백을 연습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그럼 난 오늘도 연기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보다 그 시간 안에 남길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이다음은 살아있는 매 순간을 필름 위에 새기고자 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퇴원합니다. 의사는 말렸고 매니저도 눈물을 보이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한마디로 이 모든 걱정을 눌러버립니다. 죽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못 찍고 끝날까봐 무서워요. 이다음은 그렇게 다시 하얀 사랑의 촬영장으로 돌아옵니다. 새벽의 첫 촬영. 촬영장이 준비되고 조명이 켜질 때 이다음은 촬영장 한쪽 허리에 핫팩을 붙인 채 대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녀를 본 이재하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좀 쉬어도 돼요. 이다음은 고개를 살짝 젓고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하죠. 끝까지 가고 싶어요. 내가 사는 날까지. 그 말은 다짐이었고 동시에 이 영화 전체를 움직이는 심장이었습니다. 이재하의 손엔 클랩보드가 들립니다. 그가 큐 사인을 주며 말합니다. 카메라 롤. 첫 번째 장면 이다음 테이크 원. 이다음의 눈빛이 바뀝니다. 카메라 앞 그녀는 더 이상 병든 청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배우 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뇌피셜로 제작되는 것이니 본 방송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